2020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준 원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영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전략기획팀장님 양해의 말씀 구한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걱정도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더욱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콘진원이 2020년도 사업을 더 잘 수행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콘텐츠 산업 관계자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길 겁니다. 지난해 9월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기억하실 겁니다. 콘텐츠와 문화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첫 번째로 정책금융의 확충을 통해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실감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여 국민들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며 신한류로 연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전략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발표될 여러 사업들은 이러한 전략을 잘 수행하기 위한 오랜 고민과 준비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각 사업본부와 여러 팀들이 정말 오랜 수기와 토론 끝에 나온 사업이라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과 여러 진흥 정책을 통해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민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여러 콘텐츠 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지원 사업 설명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에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저희는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시간 와중에서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여러 걱정 속에서도 저희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업 전략 및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발표는 김영덕 부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부원장 김영덕입니다. 다시 한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지원사업 설명회에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의 발표는 지원사업 관련 실무 정보가 아니라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기획이나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컨진원이 어떤 전략과 방향성 속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려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적어도 정책 수립 기관인 문체부나 정책을 실행하는 컨진원의 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고 전략이자 사업 방향입니다. 그리고 업체분들의 입장에서는 콘텐츠 산업이 정부나 컨진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알기 쉽게 통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하는 콘텐츠 산업은 어떤 분야인지 아시나요? 출판, 애니메이션, 음악, 지식정보, 영화, 광고, 게임, 방송, 만화, 캐릭터, 콘텐츠 솔루션을 가리켜 콘텐츠 산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영화, 광고, 출판을 제외하고 콘텐츠 진흥원이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개 분야인데요. 11개 분야 중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지식정보산업과 콘텐츠 솔루션 산업입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식정보산업이란 이러닝,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정보 매개 서비스업, VR, AR, MR 등과 같은 가상현실업을 가리킵니다. 콘텐츠 솔루션 산업이란 저작 툴, 콘텐츠 보호, 모바일 솔루션, 과금, 결제, 콘텐츠 관리 시스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G 제작업을 가리킵니다. 그럼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11개 분야에서 2019년에 추정치입니다만 우리나라에는 한 10만 개 정도의 콘텐츠 기업이 있습니다. 약 10만 개의 콘텐츠 기업이 125.5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출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103.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전주시 인구보다 조금 많은 66만 2천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년도보다 매출액은 5.4%, 수출액은 8.2%, 종사자 수는 1.2%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성장률이 2018년 기준 대략 3.2에서 3.4 수준인데 콘텐츠 산업은 이보다 높은 5.4%이고 수출 증가율도 8.2%로 가전이나 반도체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보다 콘텐츠 산업은 여전히 성장 중에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매출액이다 수출액처럼 경제적으로 환산되지 않은 정서적, 감성적 효과도 매우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콘텐츠 산업은 사람의 마음과 감성에 소구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콘텐츠에 대한 로열티가 매우 높고 오래 유지됩니다. 가령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거기에 나온 패션, 음악, 라이프스타일, 한국어, 더 나아가 한국인, 한국 사회,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도가 증가합니다. 이런 관심과 호감도는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주는 든든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 콘텐츠 산업의 위상은 어떨까요? PwC 등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마켓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연 1등이고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전 세계 면적 순위 찾아봤는데 109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인구 순위는 28위 규모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콘텐츠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콘텐츠 시장 규모 면에서는 대국임을 자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은 분야별 매출액입니다. 출판 산업이 21조 원으로 제일 규모가 크고 다만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0.6%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출판 산업 규모의 축소는 구조적인 변화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성장폭이 큰 분야는 지식정보 10.5%, 음악 산업 8.8%, 게임 산업 8.3%, 캐릭터 산업 7.2% 순입니다. 우리 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는 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신기술 등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도래했다는 점입니다. 5세대 통신 상용화에 따라서 AR, VR, MR, 홀로그램 등과 같은 기술 베이스의 실감 콘텐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 실감 및 체험형 기반의 융복합, 고품질, 고비용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수용자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등장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게임의 트위치, 음악의 스포티파이와 같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해외 유통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두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도메스틱 시장 중심이었던 콘텐츠 산업의 가치 사슬 변화도 예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자이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디지털이다의 저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의 말이 생각납니다. 물질이 디지털 미디어에 밀리는 것은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분명하다.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미디어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류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겨울연가, 대장금이 아시아권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의 핑크퐁, BTS, 영화 기생충 등의 히트는 서양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속속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수출액이 $100 증가하면 소비재 수출은 $248 늘어난다는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도 있습니다. 콘텐츠 한류가 소비재, 관광 등 한국 상품 소비를 촉진하는 소프트 파워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한류 확산 전략도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를 토대로 김정준 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문체부와 저희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작년 9월에 콘텐츠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 금융 집중 투자로 콘텐츠 기업의 성장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모험 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콘텐츠 기업 특화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투자는 4,500억 원, 보증은 7,4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자금이 몰리기 쉽지 않은 제작 초기 단계, 기획 단계에서의 모험 투자 펀드가 가동된다면 자금난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5세대 기반의 실감 콘텐츠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세대 시대가 오더라도 결국 이용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인 실감 콘텐츠 시장을 열기 위해서 다양한 공공 지원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인프라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신한류 확산을 위한 산업 기반 및 수출 핵심 요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비재, 관광 연관 산업을 연계한 한류 마케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정보, 경쟁력 진단 및 컨설팅, 통번역 등과 같은 수출 핵심 요소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발표된 정부의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에 입각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3가지 방향에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기술 기반의 실감 콘텐츠 제작 국내외 유통을 확대하고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하여 600에서 7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정책금융을 확대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투자 부분은 문체부 차원에서 모험투자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증 부분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책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획, 제작, 사업화, 신한류 보증 등과 같은 콘텐츠 기업 특화 보증을 확대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 정책금융 관련하여서는 백승혁 정책금융팀장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한류 콘텐츠와 더불어 소비재, 관광 등을 연계하는 행사나 사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와 관광공사, AT, 코트라, 보건산업진흥원 등 소비재 산업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외 소비자들의 콘텐츠 향유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역할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김영덕 부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표 중간에 나왔는데요. 정책금융 분야에 대한 사업 설명입니다. 정책금융팀 백승혁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책금융팀의 백승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앞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많이들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반부에 저희 부원장님께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에서 잠깐 빠져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난관이 많습니다. 부가가치가 우리 산업이 한 3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이고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통신 기술업이 4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래를 촉망받는 그 산업과 어깨를 이제 나란히 견주고 있는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자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한테는 늘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고위험 산업이다. 위험도가 너무 높다. 그리고 영세하다. 막 그런 내용들이 계속 붙어 다닙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붙어 다니면 불리한 점이 뭐냐면 금융권과 멀어지게 되죠. 늘 민간 금융권들은 정책금융도 마찬가지인데 민간 금융권들은 그 산업의 안전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꼬리표들이 우리한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와 주신 분들 중에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거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완성보증은 계세요? 혹시 아까 저희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부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업보증이라는 보증상품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작년에 업체 한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컨텐츠 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85% 이상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어떤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인데요. 일단 콘텐츠진흥원의 그 정책금융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어떤 지금 잠깐 좀 조금이나마 현장 소통을 강화하면서 향후에 정책금융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각인을 시키 인식 제고를 하는 거가 저한테는 좀 첫 번째 목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수요자 맞춤형 정책금융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평가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통합 IR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에 FAQ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치평가 서비스는 금융권이 우리 쪽에 접근을 하기 용이하게 하려면 우리 산업이 어떤 산업이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한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금융권이 우리 산업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아지죠. 단적인 예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석 보고 자료들도 나와 있고 금융권이 마음만 먹으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업체나 그런 데 선별하는 데 있어서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산업도 잘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고 그 모형에 근간해서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한 뒤에 그 가치평가 보고서가 벤처 캐피탈이나 은행권에 넘어가서 투자나 융자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장르를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와 관련된 펀드가 2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그 펀드 쪽에 추천을 하게 되고 그 펀드에서는 추천 검토를 한 뒤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악, 이러닝, 만화, 캐릭터까지 그 확장을 해서 그 평가 대상 장르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컨텐츠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센터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컨텐츠 기업은 가치평가 신청을 하고 관련된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업로드한 뒤에 그게 신청 자료든 구비 자료들이 모두가 다 완비가 되면 가치평가센터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가치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가치평가를 수행을 하고 그 보고서가 벤처 캐피탈이나 은행권에 넘어가서 투자나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펀드는 지금 타임와이즈하고 캐피탈 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보증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보증을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이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3대 혁신 전략 내용에서 지금 보증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은 특화보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특화보증 안에는 기업보증 상품이 있고 신한류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보증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보증 상품은 그 기업들의 운전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제작되는 제작 공정 단계별로 기획, 제작, 사업화 단계로 나눠서 맞춤형으로 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장르는 뭐 게임 방송부터 시작해서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까지 우리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장르면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획보증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이제 그 페이퍼워크를 하는 단계죠. 콘텐츠를 기획하는 단계죠. 기획하는 그 단계에서 보증 한도는 3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제작 보증은 5억 원, 사업화 보증은 10억 원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획 보증을 먼저 받으시고 어느 정도 사업을 디벨롭 시켜 놓으신 다음에 제작 보증을 신청하시고 그 뒤에 사업화 보증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의 텀은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의 텀이 필요합니다. 기획 보증을 바로 신청하셨는데 제작 보증을 1개월 뒤에 신청하신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가지 보증 상품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총액 한도가 있습니다. 10억 원 이내에서 이 돈을 이렇게 끊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보증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 진흥원, 저희 원 전체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먼저 저희가 올립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의 안내에 따라서 신청 절차나 서류를 확인을 하신 뒤에 아까 말씀드린 가치평가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그 필요한 구비 서류들을 그 사이트에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업로드를 통해서 저희 진흥원에서 그걸 확인한 뒤에 보증용 평가와 추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추천을 합니다. 그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내부에서 신용도 평가를 간단히 신용도 평가를 하는데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도 평가가 끝나면 금융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이 시행이 되는 그러한 절차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절차대로 일단은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업무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업무 처리 기간을 이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한류 보증입니다. 이 신한류 보증은 주로 이제 수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신용보증기금하고 더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 안을 지금 짜고 있는 단계라서 간단한 컨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컨텐츠 기업들이 수출을 전제하지 않고 제작을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 신한류 보증을 좀 더 특화시키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금 업무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면 홈페이지에 2월 중에 공식적으로 다 공지를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수출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수출 보증 한도도 보증도 지금 수출 계획이나 수출 계약에 따라서 지금 상품을 나눌 예정이고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보증 한도는 1억 원 내외로 하고 그다음에 수출 계약 단계에 있을 때는 신용보증기금 내부에서의 평가에 따라서 보증 한도가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용보증기금 내에서는 지금 그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1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의 보증 한도가 내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주신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업로드를 해주십니다. 똑같이 관련된 구비서류를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진흥원에서 추천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서 추천이 되시면 신용보증기금에 넘어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액이 산정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마찬가지로 대출이 실행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완성보증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저희가 2009년부터 시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완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완성한 뒤에 수령하는 판매 대금 또는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요건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그 유통사업자, 즉 배급사나 방송국 같은 유통사업자와 선판매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장르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음악, 이러닝, 만화, 캐릭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판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선판매가 왜 중요하냐면 보증을 신청하는 그 금액이 선판매된 금액 이내로 신청을 하실 거면 기업 요건이 컨텐츠의 총 제작비의 30% 이상을 조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선판매 금액을 초과해서 신청하실 때는 지금 제작사에서 기업에서 조달하신 금액이 50% 이상을 조달을 확정된 상품이어야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한도는 3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통사업자 선판매가 해외 사업자와 선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완성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좀 잘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게 그 안에서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 진흥원 내부에서 보증용 평가와 추천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할 거고요. 거기서 선정되신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의 추천을 받으시게 될 거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액이 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은 방송영상진흥재원입니다.
방송에 조금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대상은 케이블 TV 채널 사용 사업자입니다. PP라고 하죠. PP와 독립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르는 방송 영상 콘텐츠로서 드라마, 그다음에 예능, 애니메이션, 텔레비전용 애니메이션입니다. 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3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그리고 디지털 방송 시설 구축하는 비용,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 마찬가지로 2년 1년을 하고 있고 15억 원과 10억 원 한도 내로 하고 있습니다. 연 이자율은 1.8%고요. 일단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 대출 기간 연장이 좀 불가하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인건비 지원은 주연급을 제외한 출연자 및 스태프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점, 이 점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저희 공정상생과 관련해서 표준계약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시에는 이자율이 0.25% 더 인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홈페이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이제 저희가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서류는 별도로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그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통합 IR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사업이라기보다 원내에서, 그리고 이제 원내를 떠나서 외부에 있는 그 민관 금융기관과 같이 이제 협업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올해 좀 확대해 나갈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상품, 컨텐츠 금융상품 외에도 다른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컨텐츠 제작사들이 재원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대상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장르별 제작 지원 사업, 전체 제작 지원 사업 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IR 멘토링 사업, 인큐베이팅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신 컨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저희가 IR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이제 좀 의사를 좀 여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거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유망 컨텐츠 기업을 발굴하는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컨텐츠 기업을 먼저 발굴하고 그 발굴된 컨텐츠 기업들 안에서 기업의 수준을 좀 분류를 합니다. 수준이라는 말이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뭐냐면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대로, 소기업은 소기업대로, 스타트업은 스타트업대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거 왜 나누려고 하냐면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K낙이라고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투자 유치 플랫폼으로 K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K낙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 규모별로 나눴다던가 아니면 기업의 설립 연도별로 나눴다던가 그런 선별된 그 수준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투용자를 잘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의 피칭을 해서 모의 피칭까지 모두 마친 기업은 실전에 들어가서 피칭을 할 수 있는 연계를 계속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은행도 그렇고 외부에 있는 투자 캐피탈도 그렇고요. 그쪽이랑 계속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통합 IR 프로그램을 올해는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상품 외에도 여러 민관의 금융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지금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갈 거니까요.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FAQ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특화 보증이라든지 완성 보증, 이거는 서류 신청 즉시 평가 추진 절차가 진행이 되나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끔 많이 주시는데, 신청을 하실 때 관련된 구비 서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비 서류들은 그냥 제출하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사들이 그 서류들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체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유효 접수 메일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 텐데, 그게 완료된 수신 시점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는 점, 그 점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증 지원 같은 경우에 추천서가 있으면 100% 보증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100% 보증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증기금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어떤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서 보증서 발급이나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 금액이 조정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평가 서비스나 특화 보증, 완성 보증을 신청하는 장르 또는 업종에 대해서 가끔 이제 질문들을 주시는데 아까 대상 장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조금 그 저희가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특히 지식재산 쪽 지식 정보나 그 콘텐츠 솔루션 쪽이 좀 많이들 계시는데 약간 좀 애매한 장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하시기 전에 꼭 담당자랑 상담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시면 일단은 제작 그 신청서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도 팁을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상품을 또 안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담당자하고 먼저 상담한 후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막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그 컨텐츠 정책 금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 제고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원 조달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잘 연계할 수 있도록 그쪽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 하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돈을 갖고 있는 재원을 갖고 있는 그 민관 금융권에서 이 산업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를 유통시키는데 저희는 좀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가치 평가고 평가 보고서가 그런 민관 금융권에 많이 나가게 되면 우리 산업을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관심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금융권이 우리 산업을 보다 더 이해하고 유동 재원을 그로 인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을 하는데 힘을 쏟아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런 금융 상품들을 보면 콘텐츠 정책 금융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굉장히 멉니다. 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도 그렇고 지금 좀 미약한 상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미약하나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을 좀 잘 이용을 하셔서 담비와 같은 재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요. 저희 자료집에 133페이지부터 저희 상품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문의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가 다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다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금융상품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승현 팀장님, 그 다양한 정책 금융 지원 제도나 사업을 짧은 시간인데 일목요연하게 좀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지금 지난해 한 1,900여 분 정도가 오셨는데 지금 올해 지금 더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자료집을 뭐 미처 받지를 못했다거나 하시면은 저희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시는 경우에는 일단 그 모바일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정책금융 관련해서도 좀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대1 상담은 지금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요. 지금 자료집에 간지로 다 끼워드렸고 설명을 다 나눠드리면서 했을 텐데 저희 그 지원사업 사업별 그 질의서가 있습니다. 이 질의서에 질문 궁금하신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별적으로 회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그 공정상생에 대한 화두가 우리나라의 이제 뭐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공정상생 지원단의 박순두 단장께서 공정상생 지원단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지원단 박순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정상생지원단 되게 좀 생소하시죠? 저희들은
총 3개의 센터가 안에 있습니다.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콘텐츠 성평등센터,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가 공정상생지원단 안에 있습니다. 각각이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는 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법률 자문이나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요. 양쪽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게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콘텐츠 성평등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 접수나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지원이나 심리 상담 지원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 성평등 교육 인식 개선에 대한 체질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법률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을 당했을 때 향후에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도 저희들이 같이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는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들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 그 업무는 기획업 등록을 위한 종사자 경력 증명서 발급에 있습니다. 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업 등록을 지자체 시군구청에다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피어서류 중에 하나가 종사자 경력 증명서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발급해주고 있고요. 한 2년 이상 종사했다는 증명이나 저희들이 한 40시간 정도 등록 교육을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료하면은 저희들이 종사 경력 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리고요. 이걸 가지고 시군구청에 가서 기획업 등록을 하시면 기획업에 종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기획업자 법정 교육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연예인 연습생 대상을 위한 교육이나 또는 심리 상담 등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나 실태조사도 같이 저희들이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사업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과 대중문화예술 제작 스태프 시상식을 저희 공정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과 등록 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고 계신 스태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52시간 관련해가지고 노무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시적인 Q&A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이라든지 집중 컨설팅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올해 해당되는 기업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낭만 콘서트, 드림 콘서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낭만 콘서트 같은 경우는 꽤 오래돼서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신데요.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기회와 그리고 특히 지역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드림 콘서트는 청소년 문화 향유를 위해서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법제도 개선이나 표준 계약서 확산, 그리고 일자리 체질 개선, 그리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획업 등록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창작 제작의 사람 중심의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정단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편한 사항이 발생이 되시면 불공정 거래를 당했다거나 성폭력 관련 피해를 당했다거나 혹은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그리고 불공정 내용이 좀 계약서에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계약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전화번호는 일반 그 직원이 받는 게 아닌가요? 변호사, 해당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상담사, 물론 이제 성평등 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언제라도 전화해 주시면은 저희들 전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승준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 공통 세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원 사업 준비들을 많이 지금부터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원 사업 평가 제도하고 그다음에 신용 평가,
지난해부터 저희가 도입한 신용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발표는 심사평가팀의 유영진 팀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심사평가지원팀장 유영진입니다. 지금 장시간 설명 들으시느라고 힘드실 텐데요. 5분 이내에 짧게 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 그 지원을 받으신 기업들은 다 아실 줄로 압니다만은 지원 사업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평가에 대한 주요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도입된 신용평가 관련해서 올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청서 제출을 하실 때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 절차입니다. 공모 접수가 완료가 되면은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비율을 환산을 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 순위에 따라서 과제 선정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현장 평가를 통해서 또 점검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 2차 평가 이후에 3차 현장 평가가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 1, 2, 3차의 비율에 따라서 최종 환산 점수가 매겨지고요. 그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4차 사업비 심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 사업이 동일한 그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과제별로 동일하지 않게 차등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의 계상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과제가 선정이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 평가 지표 항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평가 지표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겠지만 조금 더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의 항목은 7개로 구성이 됩니다. 수행기관, 참여 인력, 사업비, 과제 기획력, 과제 내용, 기대 성과, 사회적 가치, 이렇게 7개의 주요 그 평가 지표가 구성이 되고요.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 평가의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그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7개 지표를 적절하게 항목 구성을 하고 배점을 구성해서 단계별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행기관의 경우에는 과제 관리의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또 제작 인프라의 구축 여부라든지 수행기관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참여 인력 부분에서는 인력에 대한 확보, 그리고 적정하게 참여율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사업비 부분은 보조금의 편성이 적정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업비에 대한 조달 계획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과제 기획력은 과제의 이해와 완성도를 보게 됩니다. 과제 내용 부분은 작품성이라든가 대중성, 그 다음에 타 콘텐츠와의 차별성, 이런 부분들이 주안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대 성과 부분은 그 콘텐츠에 대한 투자 매력도라든지 향후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진 이후에 유통 단계에 매출로 이어지는 그 경제적 성과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부분인데요. 사회적 가치 부분은 어떤 국정 방침이나 우리원의 경영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 그 사업에 평가에 좀 녹여넣자는 취지이고요.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갖고 체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폭력 근절에 대한 노력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동반 성장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통상적으로 수행기관 참여인력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각 항목별로 한 20점 한도 내에서 배점 구성이 이루어지고요. 과제 기획력, 과제 내용, 기대 성과는 각 항목별로 30점 그 배점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가치 부분은 10점 내외로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신용평가 제도 부분입니다. 이거는 19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조금 바뀌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그 과제 선정이 되시고 나시면 협약 체결 전에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사실은 콘텐츠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8년도에는 그 제작 지원금 규모가 1억 미만인 경우에 폐지를 했고요. 19년도에는 전면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 지금 사실은 이제 보조금 지원금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 콘텐츠 업계의 투자 부분을 활성화해야 되는,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어떤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 산업도 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그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기업 신용도 평가를 통해서 평가에 반영을 하고 지속적인 좀 관심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 일단 저게 이제 중복이 포함된 겁니다. 중복 포함해서 1,346개 업체에 이제 신용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B등급 이상이 57.3%, 그리고 CCC 등급이 37.32%, 그리고 CC 등급이 5.4%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향후 바라보는 방향은 B등급 이상으로 모든 업계의 평가가 B등급 이상으로 좀 가셨으면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배점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합니다. 19년도는 2개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요. CCC 등급 이상인 경우에 이제 1점을 부여를 했고요. 그 이하는 0점 부여를 했습니다. 2020년은 등급 구간을 3개 등급으로 확대를 하고요. B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2점을 획득하실 수 있게 계량 점수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셔야 될 부분은 신용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조사에 대한 거부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발표 평가 참여가 불가하다는 부분을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평가 부분은 CT 문화기술본부의 지원 사업은 제외가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CT 분야 쪽은 이행보증증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가 되고요. 발표 평가, 1차 선정 평가에 다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모수가 많아서 발표 평가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 변동되는 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근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19년도에는 성폭력 범죄 사실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그 법률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경과기관이 이미 지났거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좀 완화했다는 점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그 사실 그 고용보험 취득 상실에 대한 통계 자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려서 진행을 했었는데 다소 이제 사업들의 성격도 좀 상이하고 또 업계의 특성상 잦은 뭐 이직이 있다든지 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통계치에 반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라는 total.kcomwell.or.kr에 접속을 하시면 그 고용보험에 대한 취득 상실에 대한 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 쪽에서 계량으로 점수를 반영하는 산출식을 그 지정 양식을 만들어서 저희 이제 사업 공고 때 공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양식에 그 내용을 통계 수치를 기입을 하시고 작성을 하셔서 증빙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간소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2월 지금 이제 2월 중순부터 저희 이제 사업들 공고가 쭉 나갈 겁니다. 지원 사업 공고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공정한 평가로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